우리가 앞 시간에 시리즈라는 데이터 타입을 배워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차원 배열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 시리즈를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서 묶어주시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이고요. 즉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시리즈가 있다면 각각의 시리즈마다의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덱스도 있습니다. 인덱스가 뭐 철수, 철이, 영이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주어질 거고 그 인덱스들이 혹은 숫자로 0,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로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리즈를 만들고 그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끼워 넣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코드는 우리가 앞전 시간에 봤던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시리즈 두 개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첫 번째 시리즈는 스코어 1 점수에 인덱스는 names 1, 철수부터 처리까지. 두 번째 시리즈는 스코어 2, 인덱스는 names 2, 일동부터 미형까지. 이렇게 두 개의 시리즈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셀을 실행시켜서 시리즈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서 묶어줄 건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시리즈를 끼워 넣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pd.dataFrame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써주게 되면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어있으니까 이제 시리즈를 거기다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끼워 넣을 때는 이와 같이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D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D에 국어라는 컬럼에 S1이라는 시리즈를 넣어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즉 G라는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면 여기에 국어라는 컬럼을 만들어주고 S1에 들어있는 점수들을 여기다가 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S1에는 인덱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덱스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철수부터 처리까지 인덱스가 그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 코드는 영어라는 컬럼을 만들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S2라는 시리즈를 넣어주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합계라는 컬럼을 만들고 국어랑 영어에 대한 모든 점수들을 합해서 합계에다가 넣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D를 출력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에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행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시리즈와는 달리 데이터 프레임은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국어라는 컬럼이 하나의 시리즈인 거고 영어라는 컬럼이 하나의 시리즈인 거죠. 네, 시리즈 인덱스도 다 들어있고 또 합계라는 컬럼도 하나의 시리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이때 즉 데이터 프레임 변수명 대괄호 안에 국어라고 써주면 국어라는 컬럼을 의미를 합니다. 컬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실 게
아까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S1이라는 시리즈에 예를 들어서 02라고 썼다면 이때의 02는 인덱스였거든요. 즉, 요 인덱스.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에는 대괄호 안에 이렇게만 썼다면 국어라는 인덱스를 찾는 게 아니라 국어라는 칼럼을 찾습니다. 즉, 열을 우선적으로 검색을 한다는 소리예요. 열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인덱스, 그러니까 칼럼의 인덱스를 의미를 해요. 칼럼의 인덱스, 로우의 인덱스가 아니라 칼럼의 인덱스. 자, 시리즈 옆에, 이 데이터 프레임 옆에 막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요. 뭐, 그냥 누르면 그래프로도 만들어지고, 그래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유저 워닝 나오는 것은 한글이 들어가 있는데, 한글이 깨져 있기 때문에 유저 워닝 나오는 거고,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한글 폰트에 대해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눌러보면은 선 그래프, 뭐 막대 그래프, 뭐 삼포드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로 전부 다 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눌러보면 또 이와 같이 뭔가 엑셀에서 봤던 것처럼 이러한 스프레드시트 모양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봤던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깔끔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실 때 이렇게 프린트를 하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 명만 쓰면 이렇게 좀 예쁜 테이블 모양으로 나오지만요. 프린트를 쓰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 명 변수를 써주게 되면 아까처럼 예쁘게 안 나오고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할 때는 그냥 프린트를 써주지 않고 확인을 하는 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면서 아까 시리즈를 끼워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했고, 이번에는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코어스라는 변수에는 2차원 리스트로 쭉 점수가 들어있네요. 점수가 들어있고요. 자,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pd.데이터 프레임. 네, 가로 안에 스코어스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이와 같이 각각의 점수들이 요 대괄호 하나가 각각의 행이 됐죠. 행. 또 이 대괄호 하나가 여기 행이 됐고, 네, 이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인덱스랑 칼럼 명을 안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012345 012라는 인덱스와 칼럼 명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덱스와 칼럼명을 또 직접 명시를 해줘서 아까처럼 철수부터 철의까지 국어, 영어, 수학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코어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네임즈라는 변수에는 철수부터 철의까지, 렉처스라는 변수에는 국어부터 영어까지의 문자열을 넣어줬습니다.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볼까요? pd.데이터 프레임 가로 안에 데이터들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스코어스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임 인덱스는 네, 인덱스는
names, 그 다음에 columns, 인덱스와 칼럼을 주기 때문에 columns는 lectures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names로 사용할 거고 칼럼들의 이름은 lectures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실행을 시켜보면 인덱스가 아니라 요 s는 빼야 됩니다. 인덱스는 names, columns는 lectures. 칼럼은 네 맞고요. columns는 이게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어, 수학, 영어, 철수부터 처리까지 인덱스와 칼럼명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시리즈에서는 이미 시리즈 자체에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넣어줘도 되지만 이렇게만 넣어도 이렇게 인덱스가 생성이 됐었죠. 근데 리스트로 넣어줄 때는 이와 같이 인덱스라는 옵션, 컬럼즈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딕셔너리를 수학은 이런 점수들, 국어는 이런 점수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이때 딕셔너리에 수학은 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리스트는 밸류가 되는 거죠. 네, 국어가 키가 되고 여기 들어가 있는 리스트는 밸류가 되는 거고요. 값들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고 이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고쳐보면은요. pd.data 프레임. 자, 이때 항상 데이터 프레임도 D와 F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가로 안에 딕셔너리의 변수 이름만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전부 다 여기 수학이랑 국어랑 이런 것들이 다 칼럼에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 변수 이름이 좀 길죠. 복사해서 못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names라는 인덱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조금만 위로 올려볼게요. 네. 인덱스는 names 이렇게 하면은 네, 철수부터 처리까지 수학, 국어, 영어가 들어가 있네요. 제가 여기서 수학을 먼저 넣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딕셔너리로 만들어주고 이 키들이 칼럼의 이름이 되는 거죠. 국어도 칼럼의 이름, 영어도 칼럼의 이름이 되는 거고 인덱스는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실 때 사실 여러분들이 원했던 데이터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가 있을지 혹은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을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값들을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야만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시켜주는 방법을 익혀봤고요. 자, 요 데이터 프레임, 앞에서 만들었던 요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D3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네, D3를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은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그 아래쪽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D3까지는 만들어 주세요. 코드는 D3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코드는 채팅창에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다 하시면 채팅창에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위에 것도 해야 되나요? 위에 거는요. 뭐 이제 연습 삼아서 지금 저희가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뭐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은 변수가 안 만들어졌어도 괜찮아요. 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준 코드는 뒤에서 D3를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D3를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작지는 않아요. 네. 주로 이제 판다스도 그렇고, 넘파이도 그렇고, 빅데이터에 대한 그 값들을,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모듈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마찬가지로 어레이도 많이 크고요. 자, D3까지 해보셨으면, 네, 해보셨으면, D3도 이 데이터 프레임도 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칼럼을 수학, 국어, 영어로 만들었지만 이게 행이 되고 수학, 국어, 영어가 행이 되고 철수부터 처리까지가 열이 되게 뭐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경우는 또 똑같이 트랜스포즈나 점 t를 이용해서 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3 transpose라고 해주시면 네, 이렇게 행과 열이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넘파이의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생성하는 경우에도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어디서 공공 데이터 저장소에서 뭐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그럴 때는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에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는 또 몇 가지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있는 코드가 지금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코드인데요. 우선 이 세 줄의 코드를 복사하셔서 여기 코드셀에다가 붙여놔 줄게요.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놓기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URL은 여기 적혀 있는 URL은 이제 저의 그 GitHub에 파일을 넣어놨고 그 파일의 이름이 타이타닉 언더바 테스트.csv라는 파일을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여기다가 지금 넣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오고자 할 때는 pd.read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그냥 막 다운로드 좀 쉽게 받기 위해서 GitHub에다 넣어놓은 거고 일반적으로 여기 부분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게 되죠. 네, 이 파일이 만약에 이 콜앱의 폴더 안에 들어있다면 이와 같이 URL을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타이타닉 test.csv라는 파일 이름을 문자열로 원래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제가 이 URL에 넣어 놨고 URL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읽어와라 라고 해준 거예요. 자, 읽어와서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네, 이와 같은 좀 큰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pd.readcsv로 읽어오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딱 보니까 0, 1, 2, 3, 4, 그 다음에 뭐 413부터 417, 417까지 있고요. 점점점 나와 있죠. 그 말은 이제 중간에 데이터들이 다 있는데 생략을 한 거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18개의 로우와 그 다음에 11개의 칼럼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 데이터도 타이타닉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타이타닉의 뭐 절반 정도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은 뭐 패신저 아이디, 픽 클래스, 네임, 성별, 나이, 그다음에 요런 어떻든 요러한 칼럼들이 막 들어 있고요. 네, 뭐가 안 됐을까요? 볼게요. 어, 혹시, 음, 지금 여기 혹시 PD 여기 공백을 여기 보면 네모 사각형 뭐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공백 요 부분을 이렇게 지웠다가 다시 띄워 보세요. 그냥 사실 안 띄워도 되는데 우선 지워 보세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 네. 보이는 부분을 지우고 둘 다 지우고 실행시켜 보세요.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가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끔 에러가 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쭉 그래서 어쨌든 행이 418개고 열이 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제일 마지막에 여기 embarked라는 칼럼까지 지금 들어있는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어떤 전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점 쉐입은 모양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 넘파이에서도 있었잖아요. 점 쉐입. 그 다음에 점 칼럼스는 열 이름을 확인하는 거고 헤드는 맨 위 5개의 행을 보여주는 거고 테일은 맨 아래 5개의 행을 보여주는 거고 인포는 뭐 칼럼명이라든지 채워진 데이터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네. 또 isNull.sum 하면은 값이 없는 개수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렇게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타이타닉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타이타닉 테스트.shape 해주면 주석을 없애봤어요. 해주면 실행을 시키면 현재 418개의 행에 11개의 칼럼으로 구성된 2차원 배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타이타닉 테스트.columns라는 것을 주석을 해제하고 실행시켜 보면 네, 칼럼들은 패신저 아이디, P클래스, 네임, 성별, 에이지, SIB, SP, PAR, CH, 티켓, 페어, 캐빈, 임바크드 이러한 칼럼의 이름들이 들어있네요. 뭐 다른 칼럼들의 이름은 대충 패신저 아이디며 그냥 어쨌든 사용자
그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그냥 번호 붙인 것 같고요. P 클래스는 그 1등석, 2등석, 3등석에 관련된 정보예요. 타이타닉에 이제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 성별, 에이지. SIB, SB랑 PARCH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 놨어요. 네. 함께 탑승한 형제자매 배우자 수. 그다음에 PARCH 같은 경우에는 Parent and Children 해서 함께 탑승한 부모 자녀의 수. 요런 수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다음에 뭐 티켓은 말 그대로 티켓 번호. fare는 탑승 요금, cabin은 객실 번호, embarked는 선착장. 요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이타닉 테스트에 헤드, 점 헤드 해주면 지금은 헤드 가로 안에 3이라고 썼으면 3개의 행을 맨 위에 있는 3개의 행을 보여라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엄청 긴데 매번 이렇게 출력하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몇 개의 행만 위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개만 보여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테일도 마찬가지로 꼬리 쪽에서 5개만 보여라. 이런 식으로. 디폴트가 5개예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써주지 않으면 5개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행의 개수를 써주면 그 행의 개수만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좀 눈에 들어오죠. 짧게 보는 게. 자, 그리고 타이타닉 테스트.info라고 해주게 되면 자, info는 전반적인 데이터의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앞에서 봤던 뭐 칼럼의 이름들, 그 다음에 non-null count, 즉 이 데이터 프레임이 418개의 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418개의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없는 데이터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모두 다 채워져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시면 패신저 아이디나 P클래스나 네임은 다 418개, 성별도 418개 다 채워져 있는데 나이는 다 안 채워져 있죠. 즉 332개만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안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418개 다 맞고요. 티켓도 맞고 요금 같은 경우에는 417개만 있네요. 한 개의 요금이 정보가 누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객실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객실의 번호가 누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3등석에 탄 사람들이 객실이 있을까요? 3등석은 그냥 막 어디 막 이렇게 다 공용 장소에서 막 잠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거잖아요. 1등석에 탄 사람들은 다 객실이 따로따로 있었겠죠. 그래서 객실 번호가 이렇게 91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착장도 그러니까 이 배가 세 군데의 선착장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정착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각 탄 사람의 선착장의 정보가 다 달라요. 어쨌든 418개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 필드가 비어 있는지 누락되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타이타닉 테스트.is null sum이라고 하면은 아까 인포 같은 경우에는 널이 아닌 개수를 보여줬지만 이렇게 .is null sum 해주게 되면 널인 정보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현재 에이지는 86개, 요금은 1개, 캐비는 327개의 데이터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엄청 작은 데이터예요. 타이탄이 418개 정도도 엄청 작은 데이터고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나이라는 칼럼을 가져와라. 그다음에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만 불러와라. 막 이런 걸 할 때에는 해당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할 수 있도록 인덱싱과 슬라이싱 작업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결국은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죠. 자,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인덱싱과 슬라이싱 작업을 하는 방법은 먼저 어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iroc라는 음 방법을 써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즉 데이터 프레임 명점 `iroc 대괄호 안에 행 또는 행범위, 콤마 열 또는 열범위를 명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인덱싱은 행 하나만 써 주거나 뭐 열 하나만 써 주면 될 거고 슬라이싱은 범위를 적어 주면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적어 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D3라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어, 수학, 영어의 칼럼들이 있다고 칩시다. 인덱스도 있고요. 자, 내가 여기에서 0이라는 점수를 가져오고 싶다. 0의 점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D3 아까 ILOC를 사용한다 그랬죠. ILOC의 이 I는 인덱스를 의미를 해요. 인덱스 로케이션을 의미를 하는 건데 요 ILOC를 사용하면은요. 0, 2, 뭐 철수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즉 숫자 인덱스로만 숫자 인덱스 0, 1, 2 이러한 숫자 인덱스로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이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0이는 인덱스상으로 숫자 인덱스상으로 여기가 0 일자 1행이고 그쵸? 1행이죠. 그러면 1행을 가져와라라고 해 주셔야 돼요. 자, 현재 0의 모든 정보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열은 생략을 하셔도 돼요. 행, 열인데 열은 다 가져올 거면 생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즉 0의 정보를 가져와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이라는 네임에 수학은 21점, 국어는 15점, 영어는 84점 이러한 정보가 추출이 됩니다. 자, 순위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위는 인덱스가 0, 1, 2, 3, 4이기 때문에 4 인덱스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순위를 가져오겠죠? 순위, 수학, 국어, 영어 점수. 네. 만약에 내가 길동부터 순위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슬라이싱으로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 이렇게 해볼게요. 길동부터 순위까지니까 길동은 인덱스 번호로는 0, 1, 2이고 3, 4 순위는 4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2부터 5 이전까지라고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부터 5 이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길동부터 순위까지의 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열은 모두 다 되고요. 자, 길동부터 순위까지의 행을 가져왔으니까 여러 개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동부터 순위까지 열은 모두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요. 행과 그러니까 행 하나를 가져올 때는 말 그대로 행의 번호, 열을 가져올 때는 아니 범위를 가져올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이번에는 열을 가져와 볼 건데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뭘 가져온다, 결국은 데이터를 추출한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행을 가져오든지 행을 추출하든지 열을 추출하든지 혹은 행과 열을 다 줘서 추출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만 확실히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을 추출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ILOC 똑같이 써주고 행은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행, 컴마, 열이라고 문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행을 가져올 때는 열을 생략할 수가 있었는데 열을 가져올 때는 행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은 뭐 0부터 2 이전까지. 자, 0부터 2 이전까지라고 하면은 결국은 0과 1이 되겠죠. 네, 0과 1. 행은 모두 다니까 실행을 시켜보시면 네, 철수부터 철이까지 수학 국어 점수의 칼럼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만 가져올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국어 점수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국어니까 국어의 칼럼 번호는 0, 1이죠. 그러면 1 이렇게 해주면 국어라는 칼럼에 철수부터 철이까지의 점수가 나오는데 아까처럼 예쁘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안 나오죠. 즉 하나의 칼럼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칼럼이죠. 하나의 칼럼이기 때문에 시리즈로 나오게 됩니다. 시리즈죠. 자, 마지막으로 행과 열을 모두 다 범위로 줘서 추출하는 방법은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앞에 행 그대로 써주고 컴마 뒤에 열 써주고 즉 내가 예를 들어서 D3에서 길동과 미영의 국어 영어 점수만 가져오고 싶다. 길동과 미영의 국어 영어 점수만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D3에 .ilc 길동과 미영은 여기 이렇게 넘어가서 이상하게 보여. 네. 길동과 미영은 0, 1, 2, 3, 4, 5였을 때 2부터 4 이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부터 4 이전까지. 그 다음에 국어와 영어는 0, 1, 2니까 1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D3.ILOC 행은 2부터 4 이전까지, 컴마, 열은 1부터 끝까지. 자, 아래쪽의 코드는 다른 코드니까 뭐 지울게요. 이와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LOC로 쓸 때는 반드시 대괄호 하나에 행, 컴마, 열, 요 문법을 익혀주시면 돼요. ILOC는 숫자로만 쓸 수가 있는데 행, 열 대괄호 하나에 쓴다라는 거. 그 방법은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쉬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요 LOC는 쉬는 시간 이후에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에 뵐게요.
찬영 사장님의 정성 가득한 밀키트는 따뜻한 집밥이 그리운 정우 고객님에게 딱 맞게 전달됩니다. 일 잘하는 당신의 마케팅 파트너 구글에즈.